자, 그러면 이제 삼방과 대궁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반을 주구장창 보게 될 텐데요. 그 명반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개의 궁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니 뭐니 해도 명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형제궁은 지금 명궁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형제궁은 명궁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남겨보시죠. 자, 문제는 중심을 잘 잡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중앙에서 명궁을 본 상태로 왼쪽, 오른쪽을 따지기 때문에 형제궁은 현재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명궁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왼쪽이니까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나, 직업, 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궁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네 칸간 자리에 재백궁이 항상 나오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간 자리에 관록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좌재, 우관 이렇게 외웁니다. 왼쪽으로 가면 재백궁, 오른쪽으로 가면 관록궁 이런 식으로요. 좌재, 우관. 자, 명궁은 말 그대로 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관록궁은 말 그대로 직업을 나타내는 곳, 그리고 재백궁은 돈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궁은 어떤 궁인지 한번 남겨보실까요? 그렇죠. 명궁에서 가장 멀리는 여기가 되죠. 천이궁이 됩니다. 자, 명궁의 맞은편에 있는 궁, 대궁은 지금 천이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노복궁의 대궁은 무슨 궁입니까? 노복궁의 대궁은 무슨 궁입니까? 와,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안 헷갈리시고 다 형제궁이라고? 와, 완벽해, 완벽해. 아, 보통은 제가 이 문제를 내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 노복궁의 맞은편이니까 여기 부처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틀리는 분이 없이 다 형제궁이라고? 이야, 멋집니다. 우리가 아까 6개의 궁선을 하고 왔잖아요. 그걸 알면 대궁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6개 궁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 마치 노복궁 맞은편에 부처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 안 헷갈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 헷갈리려면 여러분들 입에서 명천선, 자전선, 제복선 이게 입에서 착착 붙으면 절대로 대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짜잔! 이게 바로 명반이라는 건데요. 자, 아까 자미두수의 용어에서 대한, 대운이라는 걸 보고 왔는데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명반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5살에서 14살까지는 여기를 보세요. 15살에서 24살까지는 여길 보세요. 이렇게 어느 나이에서 어느 나이까지 보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대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주명리에서는 대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5살 이전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5살 이전은 어떤 12궁을 봐야 될지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그쵸? 12궁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자, 여기 5살에서 14살이 여기라면 그러면 그 앞에는 여기겠죠. 그래서 신궁이라고 써주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떤 12궁입니까? 라고 한다면 12지지를 바탕으로 한 인궁, 신궁, 미궁, 오궁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어떤 12사항궁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항이라는 게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모궁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궁이냐 12사항궁이냐 나타내는 게 조금 다르니까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년은 사주명리에 세운하고 비슷해서 1년운을 보는 거라고 했죠. 자, 요 명반에서 짜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12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 명반에서 사궁은 무슨 12사항궁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사궁은 여기 부처라고 써놨잖아요. 사궁은 부처궁이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2지지로 되어 있는 12궁을 표시했고 이번에는 12사항궁을 표시해보자. 짜잔. 녹색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각각의 주제가 들어있죠. 명궁, 부모궁, 복덕궁, 전택궁, 형제궁. 어떤 주제를 보는 건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주성이 있는데요. 짜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조금 진하게 한자가 적혀져 있죠. 장이두수에서 중요하게 보는 14개의 큰 별 14주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보죠. 14주성은 현재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14에다 물음표를 그쵸. 14주성은 14개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명반마다 항상 14개의 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 하나가 들어있는 이렇게 14주성이 궁 안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명반마다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짜잔! 이게 바로 선천사화인데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 한자로 록, 권, 과, 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사화가 돌아가면서 다양한 공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복선만 깔고 넘어갑니다. 자, 14주성을 제가 나무위키에서 또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요렇게 설명을 또 해놨더라고요. 자, 자미는 모든 14정성의 우두머리로서 방향을 정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 천부는 경제적인 자원을 모아놓은 창고, 함부로 쓰면 안 되기에 보수적이다. 이 14주성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더 상세히 할 거예요. 지금은 간략하게 14주성이 이런 거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태양. 공명정대하게 모두에게 드러내어 밝히는 명분. 밝아야 힘을 쓴다. 태음. 은은하게 실속을 챙기는 모습. 돈으로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래서 마치 월급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나고요. 자, 무곡. 자동차의 엑셀과 같이 추진력을 갖춘 신속한 모습. 열심히 일해서 사업으로 버는 돈. 자, 천동.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잘 지내려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자, 그리고 염정.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성, 피의 의미가 있다. 천상. 주변에 가장 쉽게 동화되는 성질. 14정성 중에서 좌우 협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천기. 머리를 쓰는 지략적인 참모, 계산에 능한 성분. 자, 그리고 철양. 관리 감독하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고 제지하는 모습. 옳은 일을 하지만 미움을 받는다. 탐랑. 탐욕과 금욕의 극단을 달리는 모습.
구미호의 변신처럼 역할 변화에 능하다. 검은 입을 놀려서 말을 하는 모습. 천문학의 블랙홀과 같이 의문과 시비를 가져온다. 7살 모든 위험한 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군. 고정된 체계를 거부하는 해체와 개혁. 기존의 것을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을 한다. 그래서 개창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화인데요. 아까 제가 록권, 과, 기라고 했었죠. 별의 4가지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성 변화의 줄임말로 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의 속성에 영향을 주어 실제 길흉의 작용이 드러나게 하는 특정한 기운이고요. 성과의 작용력이 크고 운의 길흉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별의 밝기인데요. 명반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한 게 있는데 한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X로 별의 밝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묘와 함 중에 어디가 밝은 것일까요? 자, 밝은 것을 남겨보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동단결하여 묘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 묘왕지라고 했었죠. 와, 우리 선생님 완전 우등생이십니다. 맞아요. 묘왕은 밝은 거, 함은 어두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하는 뭔가요? 쉬란자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자,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쉬면 어떤 영향인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별이 밝을 때는요, 에너지가 바로 쓰이고 남들한테 베푸는 공공적으로 좋게 작용을 하고 기능도 강해서 힘이 센 파워풀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어둡잖아요.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능도 약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묘왕은 밝은 거, 지평함은 어두운 걸로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있던 하는 말 그대로 쉬는 건데, 자, 이게 쉬는 게 어느 별이 쉬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묘왕은 밝고 함은 어둡다고 했는데 하는요 쉬는 거잖아요. 만약에 길성이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쉬고 있다면 안 좋은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흉성이 만약에 쉬고 있다? 좋은 거죠. 깡패가 지금 나 때리려고 왔다가 피곤하다고 낮잠 자네? 다행이다. 낮잠 자는 동안에는 안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게 어느 별이 쉬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낮에 활동하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요. 어두운 곳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함지라고 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별의 밝기는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묘로 밝은 상태지만 요 반대편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워요. 태음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어둡지만 여기선 밝아지죠. 그래서 별들에 따라서 위치에 어디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별의 밝기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별의 밝기를 이렇게 한자로 묘, 왕, 지, 평, 함, 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 큰 거 2개 밝은 거, 작은 거 하나 밝은 거, 세모는 별로, XX는 어두운 거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